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의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페르조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까지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그런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만나야 하는데 부부가 그것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감춰놓았던 나의 그림자를 보듬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에게 기질 검사를 했었는데요. 사회자가 어떤 개그맨에게 당신은 개그맨을 할 기질이 아닌데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했냐고 말해주자 그 개그맨이 오열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을 웃겨야 하는 직업이니까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나지 못하게 깊이 숨겨놓고 자기도 잊고 살았는데 그걸 터치하자 터져버린 거죠. 주체할 수 없어서 촬영을 하다 말고 사람들이 없는 한쪽 방에 가서 한참을 울며 자신이 참 힘들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감추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상처나 분노, 또 욕망, 슬픔, 또 죄, 이런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시적이고 열등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주로 자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부모님의 부끄러운 모습, 또 내가 수치스러웠던 기억, 가난으로 인해 마음 아팠던 일, 또 좌절되었던 욕구, 남모르게 지었던 죄의 비밀 등 감춰놓고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친구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기며 거짓으로 포장하곤 했었지요. 그것을 가면이라고 하는데 그림자는 그 가면의 반대쪽에 있는 숨겨놓은 감정입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욕구인데 그걸 드러내면 비난당하고 창피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꼭꼭 눌러서 숨겨놓은 거죠. 사람들은 상처나 컴플렉스가 없는 척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또 강한 척, 똑똑한 척,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또 무표정 속에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에게는 그림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진다거나 또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소리를 가끔 듣죠. 또 부부 갈등이 있어도 대중들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야 하는 스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족들한테는 냉소를 받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감출 수 있는 모습들이 집안에서는 감출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그렇죠. 이렇게 눌러놓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하지 않은 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당황시키기도 하죠. 이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가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싫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감추고 싶어서 숨겨놓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투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미워하고 자신을 방어하지요. 나는 안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공연이 싫은 사람, 또 내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또 이중인격자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감정이 섞인 말투로 필요 이상으로 남을 비판할 때는 그림자의 투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게 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관계를 깨트리고 나를 외롭게 하죠. 나의 모습에서 싫어하고 부인하며 저항하는 모든 것은 나의 자존감을 서서히 손상시키면서 나와 대립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합리화하면서 많은 힘을 쏟으며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하고 나를 지배하게 되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들킨 여인을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투사를 한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음란의 그림자를 부정하며 자기들은 그렇게 음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네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서 모두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때에 나는 죄가 없다고 돌로 그 여인을 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불쑥 올라오며 네 안에도 음란한 것이 있잖아. 근데 누굴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죄책감을 주어서 자신을 평생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투사가 되죠. 배우자의 보기 싫은 모습이 내 그림자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투사하며 관계를 망치게 되죠. 남편은 근엄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데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케이스를 상담했는데요. 근엄한 카리스마가 있고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남편의 무의식에는 정반대로 자유의 갈망, 또 사랑의 욕구,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 이런 그림자가 있죠. 아내의 사랑 표현을 천박하다고 비난하고 통제하며 아내가 현모양처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 남편의 그림자를 아내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그 자유분방하고 사치스럽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마음이 됩니다. 아내의 그런 행동이 또 남편을 건드리죠. 그래서 늘 심하게 싸우고 아내를 상대해주지 않고 아내는 그 반발로 더욱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의 그림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느 날 외도를 할 수도 있게 되죠. 평소에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짠순이인 아내,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돈을 실컷 써보고 싶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이 지겨워서 돈에 대해서 엄격하게 굴며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죠. 그걸 맞춰서 살던 남편은 어느 날 한 방에 크게 질러버리게 됩니다. 나의 그림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중년이 되면 그림자를 배우자에게 투사하게 되고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게, 나를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배우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로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 그림자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분을 참지 못하고 난폭해져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온 가족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그러고 나면 자신에 대한 회의가 또 밀려와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 하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성격과 행동에 화가 날 때 그의 어떤 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충고나 잔소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를 향한 충고이고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한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심함의 그림자를 숨기려고 강한 가면을 쓰거나 슬픔의 그림자를 숨기려고 유머라는 가면을 쓰지요. 똑똑한 척하는 가면은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은폐하고 싶어서, 불안의 그림자를 은폐하려고 거만한 가면을 쓰지요. 미소 짓는 가면 속에 화가 난 그림자를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 무안하거나 속상할 때, 또 미안할 때 이렇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걸 보고 남편이 당신은 왜 웃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냐고. 그 말을 듣고 참 무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 왜 괜찮은 척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 가면은 나의 그림자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림자를 그런 웃음이라는 가면이 숨겨주며 보호해 주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깊이 숨어들며 방어벽을 만들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벽을 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나 내가 왜 그런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게 되며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황금 보석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석인 것을 알아갈수록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거만할 필요도 없어지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사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게 되죠. 자유로운 여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정죄하고 비난하던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더 폭넓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나에게는 그런 천박한 이기주의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려고 변명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나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그 이기적인 것을 들춰내려고 나를 더 뒷담화도 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에게도 그런 이기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힘을 뺄 필요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친근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기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앞에서는 편안해지죠. 그때부터 그림자는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불완전한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인격이 확장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잘못이나 불완전함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가 되지요. 관계가 풍성해지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며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 그림자는 인정받는 순간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황금 보석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이야기한 그 개그맨의 눈물을 본 시청자들은 그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고 그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이 그림자, 황금 보석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며 내 그림자가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림자가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사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무의식 어두움 속에 눌러놓은 울고 있는 나를 좀 보듬어 달라는 거죠. 나의 그림자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나의 일부이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듬어 줄 때 그림자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드러내서 보듬어 줄까요? 충만한 빛을 맛보려면 어둠을 알아야 되겠죠? 자신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도 그런 부도덕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그림자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강하다고 여긴다면 내면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용기를 끌어내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 용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있으니까요.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가해자였던 때를 끌어내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림자는 나를 끌고 다니며 나를 지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고집이 세어지며 누구 말도 듣지 않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외롭고 비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서 이것도 나의 한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사랑이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줄 알게 됩니다. 자유가 오게 되죠. 내 안의 그림자는 그 존재를 알아주기만 해도 많은 힘을 가집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기특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그때 참 힘들었지? 그때 모른 척해서 미안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엄격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 그림자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자신이 직시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을 드러내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럴 때 내면의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인 그림자를 잘 돌봐주고 보듬어줄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그림자는 진정한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전범들을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들에게 있는 죄성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다른 이에게서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가 두려운 일이지만 드러내서 그것을 만져주고 치유할 때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들어줄 수 없고, 사람들이 무시되고 상대하기 싫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지만 다른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지요. 너도 그런 게 있잖아 하고요. 이 그림자를 배우자가 안전하게 드러내주고 서로의 그림자를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내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아무리 잔소리하고 싫어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화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그 그림자를 보듬어 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자신을 거부하고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죠. 또한 배우자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내면의 마음과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감정이 쌓여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의 차이점을 알고 나도 몰랐던 나의 열등 영역을 의식화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그림자를 보기가 어렵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얘기해 달라고 하던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 아프기도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그것은 나의 황금 보석이 됩니다. 내 안에도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당신을 비난했네, 미안해요 라고 말할 때 그 황금 보석이 나의 힘이 되어서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지요. 부부가 서로의 그림자를 상처받지 않도록 비춰줄 수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겠지요. 당신은 자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이 어떤 것이었어요? 당신이 억울했던 일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일은? 또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물어봐 주세요. 뜻하지 않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동안 이해 안 돼서 비난하고 미워했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줄 때 그런 감정이 빠져나가게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를 보듬어주고 싶어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게 보살핌을 받은 배우자는 안전함을 느껴서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자꾸 드러내게 되겠지요. 그 감정을 알게 되면 나에게 잔소리하던 아내가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게 되죠. 나에게 무관심해서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 아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내가 이런 면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나의 그림자를 내어놓을 때 상대방이 그런 게 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런 그림자를 나에게 드러내줘서 고마워 할 수 있다면 감추고만 싶었던 그림자를 조금씩 내놓으며 치유를 경험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당신도 그렇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할 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작업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며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늘에서 쉬며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겠죠.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오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며 마음껏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배우자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자유롭고 배우자가 평안해지며 자녀들이 행복한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 떠나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년이 되면 이제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떠나보내야 하죠. 또한 부모님을 떠나보내드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잘 떠나보낼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